빠숑의 세상 답사기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 당차게 시작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위축되어 계셔가지고요. 조금 힘을 드리기 위해서 저 네. 나름대로는 좀 기운을 넣어드렸는데 네. 예, 기운 받으셨나요? 네, 지금 막 엄청 기운이 솟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네, 많은 받으세요.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 네. 예. 제가 요즘 매일 아침마다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주말에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댁에서 지금, 댁에서 있기가 힘드신가요? 아니요. 쫓겨나시는 건가요? 아침에 어차피 이제 운동도 하고 좀 서로도 정리하고 아니 예. 주말에도 나가신다 그래서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집에만 많이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가벼운 운동도 좀 하시고 좀 창문도 좀 여시고 좀 활기있게 좀 생활하셨으면 좋겠다는 좀 제안을 드려보고요. 날씨가 많이 푹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이제 어디도 안전지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은 좀 이제 움직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안을 좀 드려보기도 싶네요.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물 수공간, 녹지 공간 이런 쪽으로 조금 다녀오시는 것도 사람 없을 때 그것도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사람들이 제가 이제 풍수를 공부하잖아요. 수공간, 녹지 공간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접해줘야지 좀 이렇게 머리도 좀 맑아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편도통이 되게 심할 때가 있었는데 산에 매주 갔더니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연 친화적인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몸이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매일경제 기사고요. 네네. 네. 집 보여주다 중개인도 감염. 문 닫는 부동산. 관악구 첫 확진자가 중개인. 주민 불안해 중개업소 휴업. 공포 확산의 거래 위축 우려. 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네. 지금은 이제 초반에는 한 명 감염자가 확정될 때마다 이제 그분의 동선 추적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한 서너 명까지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워낙 지금 1,000여 명 됐고요. 지금 1,7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전지대는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거 감안해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 라이브로 해서 그 출근길 뉴스 브리핑을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예. 질문 제일 많이 나오시는 게 이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라는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세요. 네, 간혹 그런 질문도 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랑 좀 맞물려서 이제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당연히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된다는 게 시세가 빠르고 오르게 그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거주 목적도 주는 거죠. 투자 목적은 당연하고요. 물론 이제 이런 기간을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저는 전체 시장을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 시장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전체 시장 규모로 보면은 분명히 좀 위축이 되어 있는 건 맞고요. 아무래도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빈도가 적고 현장 방문을 방문하는 빈도가 적기 때문에 활동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부동산에 대한 매수 행위가 조금 줄어듭니다. 특히 이제 자가 이런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조금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로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분들은 진짜 실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긴 지금 자가 시장과 임차 시장이 조금은 다른 아마 이런 매수 이런 수요 형태를 보일 것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 수요는 좀 줄 거고요 당연히. 근데 임차 수요 같은 경우는 이사를 하셔야 될 경우들이 많은데 임차 수요도 주냐 이런 질문이 또 있으신 겁니다. 근데 임차 수요도 줄긴 줄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2년 살고 이제 2년 살 때쯤이 돼서 다음에 자가로 갈지 아니면 조금 다른 입주로 갈지 고민들 한번 해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생활 환경이나 직장이나 뭐 애들 교육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삽니다. 그렇죠. 예, 조건 맞춰서 이사하는 것도 비용이 또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전세가가 많이 올라간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올라간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이게 좀 이동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세대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인기가 많은 입지들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올려줄 돈이 없으면 반전세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일부 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행태들이 인기 있는 입지에서는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역전세가 난 지역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2년 전에 4년 전에 갭 투자를 심하게 해서 인기가 많았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거나 뭐 수요가 좀 빠진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집주인들이 돈을 빼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오히려 그 세입자한테 월세를 역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또 어떻게 좀 각종 혜택을 주면서 조금 이렇게 좀 더 오래 살게 이렇게 계약을 연장하는 그런 방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매매 수요가 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전세 수요, 임차 수요도 이동을 많이 하지 않을 거다. 대신 다른 형태로 계약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일부 반전세라든지 아니면 역반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시고 시장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중요한 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거래가 위축되게 되면은 시세가 빠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예측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단계는 뭐 수요 공급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위축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임시적인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이게 정돈이 지금 좀 어수선한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 지역들 요 아마 사태가 끝난 다음에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인기 있는 지역인데 제가 이제 아침 라이브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겠더라고요. 뭘 질문하시는지. 조금 더 이따가 들어가는 게 낫겠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거주 목적이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린다고 시세가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인기 있는 지역들에 들어가고 싶으신데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못 들어가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실거주 목적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투자 목적 같은 경우는 아마 요즘 관망을 하시면서 조정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진짜 이 기간에도 조정이 많이 되는 것들은 진짜 조정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투자 수요가 빠진 거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정말 투자 수요가 빠졌구나, 단기 급등이었구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시는 그런 시기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 한국경제 기사고요. 220 대책 일주일인데 벌써 전망이 나왔나 봐요. 인천 대전으로 또 풍선 효과. 네. 220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를 피한 인천, 대전, 경기 화성에 집값 과열 경고 등이 켜졌다. 지난 12, 16 부동산 대책이 서울 강남 아파트의 규제를 집중하자 수용성으로 과열 양상이 번졌고 이후 220 대책에서 이들 지역을 규제하자 인천 등이 급등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기자분하고 이제 거의 뭐 매일 통화를 하죠. 하루도 기자분들하고 통화 안 하는 날은 없고요. 보통 한 적게는 한 3개 매체, 많게는 한 10개 매체 정도랑 통화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사를 계속 쓰셔야 되니까 계속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좀 기사를 매일 써야 돼요. 이분들 의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달라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측면으로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럼 지금 일주일 후에 이 결과가 아니라 아직 일주일 지난 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수치가. 그러니까 이건 이미 2주 전 거, 1주 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거 220 대책에 대한 영향이 반영이 되려면요. 2월 달 수치가 아니라 3월 달 중순 정도 수치부터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조금은 이것들이 정말 풍선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효과인지는 3월 달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보세요, 시장을. 그리고 이제 매주 그 KB나 감정원에서 데이터가 올라오는 것들 그냥 꾸준히 그냥 눈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게 좀 보이긴 할 텐데 이게 빨간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고 파란 것들이 내려가는 것들인데 빨간 것들이 좀 누적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책이 나왔다고 그때 바로 하얀색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정책이 먹힌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시간이 좀 필요한다는 것들이죠. 거기는 왜 그러냐면요. 투자자들만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게 그렇게 바로 그냥 하얘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실수요층들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될 수요층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장기적인 거주 목적으로 계획으로 글로 이사 오시는 세대도 많을 텐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이제 20년 동안 수요조사를 해봤잖아요. 수요조사 해보다 보니까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정말 실수요가 많은 데들은 9대 1입니다. 9대 1. 그러니까 9가 실수요고 10이 이제 1이 투자 수요고요. 그리고 이제 좀 아주 좋은 입지 말고 좀 떨어진 입지 같은 경우는 8대 2 정도입니다. 근데 투자 수요층들이 많이 들어온 입지 같은 경우는 한 6대 4까지 올라가요. 6이 당연히 실수요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수요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투자 수요는 일부 빠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이게 실수요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투자 수요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을 좀 분리하셔야 되는데 지금 지금 일주일 만에 시세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이유는 과반수 이상이
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규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규제 살 것들을 안 사거나 이사 갈 걸 안 가는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 정책 때문이라고 하면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 예, 왜냐하면 실수랑 투자처를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좀 제안들을 싣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 유튜브에 대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풍선효과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투자 수요층들은 옮겨가야 되잖아요. 지금 규제 지역에서는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저희가 소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비규제적으로 갈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규제 지역 지정한 것들 주변 지역으로 간다는 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제가 유튜브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들어가시면 늦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갈 것들을 알고 미리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것들이잖아요. 규제한 다음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또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풍선효과처럼 뭐 여기 규제했으니까 바로 내일은 여기 사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이 전 지역 규제하기 전부터 이쪽에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그렇게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은 좀 긴 호흡으로 보실 필요는 있다는 것들이고요. 지금 투자하지 못해도 돼요. 안전한 거 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오히려 좀 이번에서 이런 규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시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여기는 그래도 움직이는 거 보면 실수가 많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좀 시간으로 줘보시는 것들도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청약 예비 당첨자 비율 40%에서 300%로 확 늘린다. 국토부 업무 보고 내용이 좀 간략하게 간추려진 기사예요. 네. 네. 40%에서 300%까지 늘린다는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비 당첨자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당첨자가 있는데 계약을 안 할 수 있잖아요. 네. 갑자기 갔더니 당첨된 호수를 보니까 동을 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럼 계약을 포기하죠. 그러면 이제 예비 당첨자에서 뽑고 예비 당첨자에서 뽑았는데도 다 이게 채우지 못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줍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줍줍하게 되면은 이제 뭐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예비 당첨자 비율이 낮기 때문에 더 많이 실수요자들이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자들한테 넘어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실수요 예비 당첨자 비율을 지금 거의 뭐 한 8배, 9배까지 누리겠다.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지금 소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네. 40%였던 게 굉장히 적은 숫자인 것 같네요. 근데 과거에는 워낙 네. 이제 그많이 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그 줍줍 해봤자 몇 세대 안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었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투자 수요 때문에 분양이 완판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네. 특히 지금 이런 좀 이렇게 비규제적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워낙 지금 그건 싸게 분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체크를 해봤더니 아무래도 실수요자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예비 당첨자 비율을 높이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예비 당첨자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실수요자들한테 기회가 한 번 더 가는 건 맞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냥 적정한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단기적인 처방이라고 하면은 또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또 이것들을 또 바꾼다라고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지금 정책들이 나오는 게 지금 문제 생기는 것들에다 바로 그냥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 방송되었을 텐데 그 황희 국회의원님 나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아쉬움이 여당 의원이시잖아요. 예, 아쉬움이 그냥 앞에 문제가 발생하면 너무 단기적으로 대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같은 여당 의원으로서. 그냥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그렇게 추정을 했었고 분석을 했었는데 실제 그런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희 앞으로는 좀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거고 자기도 건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국토부 업무보고잖아요. 예. 좀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이제 제가 한번 이제 공유해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업무보고 하시는 부서에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새로운 리더가 온다든지 사장님이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매년 새로운 아침 약간 그 전의 마지막이나 보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연간으로 보통 하잖아요. 네. 제가 첫 직장이 이제 롯데백화점이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점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롯데백화점 본점에. 네. 그러니까 이제 각 팀별로 업무 보고를 다 준비하죠. 네. 그래서 막 그 한 일주일, 2주일 동안을 계속 준비합니다. 막판 3일 동안은 진짜 밤새 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
그다음에 이제 총무 과장님, 저는 이제 말 총괄이라 그래서 이제 잔일을 다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좀 분석해야 그러면 이제 딱 수치 막 만들어가지고 엑셀을 정리해서 딱 드리고 막 그런 걸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좀 오랫동안 준비해 와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책들을 나온 거 보면은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게 아니라 지금 시장 현상에 대해서만 이렇게 치유를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들을 왜 말씀드리냐? 대책도 중요하지만 원래 이들이 하려고 했던 것들 방향성을 보시고 이 지금 수파수로 만든 대책이 이 방향성과 맞는지 매칭을 하는 작업들을 국토부 스스로 좀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시다 그러면 좀 하기를 좀 제안 드리는 거예요. 제가 황희 국회의원님이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좀 중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이게 조언을 얻을 게 있으면 계속 적극적으로 계속 문의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제가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냐면은 지금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지금 이 보도자료 가지고 기사를 만든 것들인데,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이라고 해서 업무계가 나왔고요. 크게 3대 목표와 8대 전략, 2대 민생 현안이 있는데 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지금 단기적인 전략들이 아니라 이미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하던 것들 연장선이 대부분 많고요. 그리고 좀 보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책들이 이것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매칭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좀 속도를 좀 빨리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부동산 뭐 투기를 잡는다, 서울 집값을 잡는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목적 때문에 기존에 추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순서가 밀렸단 말이죠. 예, 그것들이 좀 아쉬웠다고 하는 것들인데, 저는 좀 늘 말씀드리지만 국토교통부의 본연의 업무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교통망을 또 좋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번 계획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지역 SOC 투자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공공임대주택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이거 좀 빨리 하신다고 하면요, 지금 이 단기적으로 나오는 대책들 하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황희 국회의원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이게 단기적으로 이게 장작으로 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오르는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셨더니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거든요. 단기간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지,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많이 오르면 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거품이 있는 것들은. 그것들은 시장에서 맡기는 게 맞을 것 같고, 정부나 국토부나 지자체 할 일들은 좀 더 국민들이 시민들이 살기 편하도록 중장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하면 살 수 있는 것들을 보완해 주는 게 맞는 방향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